안녕하세요. 건강대박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60세 이후에 꼭 알아야 하는, 집에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 괜찮아. 부모님은 더 건강하실 거야. 물론 그런 믿음은 중요하지만 현실은 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라는 게 갑작스럽게 닥치면 경황이 없어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거든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의 사망 원인 중 상당수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고령화 사회에서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119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들을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가장 먼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숨을 크게 쉬면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박할머니의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박할머니는 너무 놀라 119에 바로 연락했지만 이미 어머님은 숨을 거두신 후였습니다. 119 구급대원은 사망 확인 후 경찰에 신고했고 박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할까요?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세요. 먼저 부모님의 호흡과 맥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호흡과 맥박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평소 앓고 계시던 질병을 떠올리세요. 평소 부모님이 앓고 계시던 질병이나 복용하는 약물을 확인합니다. 이후 의사나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의사의 사망 진단을 받으세요. 만약 부모님이 평소 앓고 계시던 질병으로 인해 집에서 돌아가셨다면 119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주치의나 왕진이 가능한 의사에게 연락하여 사망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지도사 김모 씨는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만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사망 진단이 필요합니다. 사망 진단서가 없으면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평소 다니던 병원이 없다면 119에 신고하여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119 구급대원은 응급처치와 함께 사망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경찰에 신고합니다. 세 번째, 경찰 신고.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 부모님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외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검안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경찰은 단순 변사 사건의 경우 유족에게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앓고 계시던 질병으로 인해 의사의 진료를 받던 중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가 발급한 사망 진단서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례 절차.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의사의 사망 진단 또는 경찰의 검안이 끝나면 본격적인 장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례는 고인을 기리고 유족의 슬픔을 달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슬픔 속에서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김할아버지께서는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 절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들 경험이 없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미리 장례 절차에 대해 알아두었다면 좀 더 차분하게 아내를 떠나보낼 수 있었을 텐데 후회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례 절차
이렇게 준비하세요. 장례 방식 결정 장례는 크게 매장과 화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인의 뜻과 가족의 의견을 종합하여 장례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화장 후 봉안당이나 수목장 등에 안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식장, 선정 장례를 치를 장례식장을 선정합니다. 장례식장의 위치, 시설,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장례용품 및 서비스 준비수에 관, 상복 등 장례용품을 준비하고 장례지도사, 염사, 상조회사 등 장례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부고, 알림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부고를 알립니다. 장례 일정, 확정 장례 기간, 입관, 발인, 장지 등의 장례 일정을 확정합니다. 5번째,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서류.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나면 사망신고와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많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 도장. 여기서 꿀팁,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례 후 꼭 해야 할 중요한 사후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쉽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다음 파트도 놓치지 마세요. 부모님 떠나신 후 당황하지 않는 법. 지난 시간에는 부모님이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장례 절차 준비까지 알아봤습니다. 혹시 잊으신 분들을 위해 잠깐 복습하자면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의 사망 진단을 받고 상황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장례 방식 결정, 장례식장 선정 등 장례 절차 준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장례를 마치고 나서 꼭 해야 할 중요한 사후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사후 처리입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와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알아둔다면 충분히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속 문제로 가족 간의 얼굴을 붉히는 경우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심지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상속 관련 소송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상속과 관련된 소송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보 부족과 오해 때문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복잡한 상속 문제로부터 가족 간의 불화를 예방하고 슬기롭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망신고 잊지 마세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이 없어 깜빡하기 쉽지만 사망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법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이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사망신고 방법.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사망 장소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신고인의 신분증, 도장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얼마 전 최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슬픔에 잠겨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사망신고를 하려 했지만 과태료를 내야 했고 상속 절차도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상속재산조회.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사망신고 후에는 상속재산을 조회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사망자가 남긴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분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방법. 상속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상속세 간편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비밀 정보 하나 알려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숨겨진 재산 때문에 곤란을 겪습니다. 예상치 못한 빚이나 숨겨진 부동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조회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 박모 씨는 상속재산 조회 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숨겨진 재산이나 빚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상속방법 결정,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상속재산을 조회한 후에는 상속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방법은 크게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승인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빚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한정 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빚을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 포기,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 방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무 생각 없이 단순 승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버지의 빚이 상속재산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네 번째,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공제는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일괄공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공제 항목별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 폭탄 피하는 꿀팁. 상속세는 미리 준비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보험 가입을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최모 씨는 상속세는 미리 준비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보험 가입을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다섯 번째, 예금, 보험금, 자동차 명의 변경 잊지 마세요. 상속 절차가 완료되면 예금, 보험금, 자동차 등의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은 상속받은 재산을 법적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명의 변경, 방법 명의 변경은 각 금융기관, 보험회사, 자동차 등록사업소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등기부등본, 신분증, 도장입니다. 지금부터는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슬픔을 치유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사망 신고, 상속재산 조회, 상속방법 결정,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그리고 예금, 보험금, 자동차 명의 변경까지 복잡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짚어봤죠. 오늘은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사실 장례와 사후 처리는 법적,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고 진정으로 힘든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는 과정일 것입니다.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은 무기력함, 그리고 끊임없이 떠오르는 후회와 자책감, 이러한 감정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모를 잃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을 겪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이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건강하게 극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슬픔을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많은 분들이 슬픔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슬픔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슬픔을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우세요. 눈물은 슬픔을 씻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으세요.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세요. 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슬픔을 억지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세요. 슬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할머니는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슬픔을 억누르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증이 심해졌고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돌보세요. 슬픔에 잠겨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슬픔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세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세요. 적절한 운동을 하세요. 걷기,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만드세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비밀 정보 하나 알려드릴까요? 슬픔에 잠겨 식사를 거르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정신과 의사 이모 씨는 슬픔에 잠겨 식사를 거르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울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슬픔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세요.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활동은 슬픔을 잊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방법, 취미 활동을 시작하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등 평소에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시작하세요. 봉사 활동을 하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외국어, 컴퓨터, 요리 등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할아버지는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서예를 배우면서 집중력도 높아지고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슬픔이 너무 크거나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 의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들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세요. 약물 치료, 인지 행동 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슬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세요.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조 모임에 참여하세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 피하는 꿀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을 건강하게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사 김모 씨는 슬픔은 혼자 감당하기 힘든 감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슬픔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슬픔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줍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추억을 떠올리세요. 부모님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슬픔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승화시키세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세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디지털 유산 정리, 유언장 작성 등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가족들에게 짐을 덜어주고 자신의 뜻대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디지털 유산 정리, 유언장 작성 등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가족들에게 짐을 덜어주고
자신의 뜻대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주제는 지금 당장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기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혹시 디지털 유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유산은 우리가 온라인상에 남긴 모든 기록을 의미합니다. 사진, 동영상, 이메일, SNS 계정, 온라인 금융 계좌 등이 모두 디지털 유산에 해당합니다. 얼마 전 유명 유튜버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디지털 유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디지털 유산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현명한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디지털 유산 목록을 작성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유산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두세요. 디지털 유산 목록 작성 방법, SNS 계정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자신이 사용하는 SNS 계정을 기록하세요. 이메일 계정,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기록하세요. 온라인 금융계좌, 온라인 뱅킹, 증권 계좌 등 자신이 사용하는 온라인 금융계좌 정보를 기록하세요. 클라우드 저장 공간,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등 자신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 정보를 기록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계정, 자신이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계정 정보를 기록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비밀번호를 보관하세요. 최할아버지는 자신이 사용하는 온라인 계정 정보를 엑셀 파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USB에 담아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덕분에 최할아버지의 유족들은 고인의 디지털 유산을 쉽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유산 관리 방법을 결정하세요. 디지털 유산 목록을 작성한 후에는 디지털 유산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누구에게 넘겨줄지 등을 미리 결정해 두세요. 디지털 유산 관리 방법 계정 삭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삭제하세요. 계정 승계 가족이나 친구에게 계정 관리 권한을 넘겨주세요. 유산 상속, 디지털 유산을 상속 재산으로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넘겨주세요. 비밀 정보 하나 알려드릴까요? 일부 SNS에서는 사후 계정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서는 추모 계정 관리자를 지정하여 사후 계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IT 전문가 박모 씨는 디지털 유산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디지털 유산 관리 방법을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유언장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지, 어떤 유산을 누구에게 넘겨줄지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뜻대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방법, 자필 증서 유언 직접 손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날짜, 주소, 성명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녹음 유언 내용을 녹음하는 방법입니다. 증인 2명이 참여해야 하며 녹음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할머니는 자신이 아끼던 그림을 손녀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내 그림은 손녀에게 상속한다라고 명확하게 기재했습니다. 덕분에 김할머니의 손녀는 고인의 뜻대로 그림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세요.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방법, 합의분할 상속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법정분할 민법에 규정된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조정분할법원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세금 폭탄 피하는 꿀팁,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는 상속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모 씨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5번째,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디지털 유산 정리, 유언장 작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은 모두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 건강관리 꾸준한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세요. 재정관리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정계획을 세우세요. 사회활동,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세요. 지금부터는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장래와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즐기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혹시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명예, 건강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만족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즐기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비결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복해지는 마법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습관화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행복의 씨앗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매일 아침 긍정적인 문구를 외치세요. 나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낼 거야.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자신에게 힘을 주는 문구를 외쳐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세요. 아름다운 노을,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 등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은 연습을 통해 습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암 투병 중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고 병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김할머니는 암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세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세요. 사회활동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활동 참여 방법, 취미활동 동아리에 가입하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동아리에 가입하세요.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세요. 지역축제, 강연회 등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여 이웃들과 소통하세요. 비밀 정보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회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박모 씨는 사회활동은 노년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건강은 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방법,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세요. 채소, 과일, 곡물,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걷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매일 7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은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60세에 은퇴한 후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면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등산을 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족과 친구들과 소통하세요. 가족과 친구들은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을 나누세요. 가족과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 자주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세요. 짧은 안부 인사라도 자주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세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면서 추억을 만드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격려하면서 힘이 되어주세요. 함께 취미 활동을 하세요. 함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세금 폭탄 피하는 꿀팁. 가족 간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재테크입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 김모 씨는 가족 간의 소통은 행복한 노년 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가족들과 자주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꿈을 꾸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하세요. 꿈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방법,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떠올리세요. 여행,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떠올리고 도전해보세요. 롤모델을 찾으세요.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고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배우세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여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세요. 가족, 친구, 멘토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응원을 받으세요. 지금까지 60세 이후에 꼭 알아야 할 장례 절차와 사후 처리, 슬픔 극복 방법, 미래를 위한 준비, 그리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마음가짐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무겁고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했지만 함께하는 동안 우리 모두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망 진단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자세히 알아봤죠. 그리고 장례 후에는 사망 신고, 상속재산조회, 상속세 신고 등 복잡한 사후 처리 절차를 꼼꼼하게 짚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슬픔을 건강하게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슬픔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디지털 유산을 정리하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즐기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습관화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 것, 이 모든 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속 절차와 세금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정보는 힘이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디지털 유산 목록을 작성하고 연장을 준비하고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여정입니다. 때로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지만 때로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헤쳐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랑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매 순간을 소중하게 보내세요. 건강대박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